안녕하세요. 거북이 책방의 거북이 아니고 윤욱입니다. 오늘은 조 미라 조 비테일님께서 쓰신 미라클 들고 왔습니다. 미라클을 번역하신 분은 현재 한의사이시기도 하지만 비욘드 더 시크릿 카페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이시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았어요. 제가 만나본 경험으로는 그랬고요. 이분이 번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생각에 대해서 적어 놓으신 역자 서문이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이 책 미라클은 세 가지 면에서 두드러진다. 첫째, 그동안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설명해주지 않았던 잃어버린 비밀들을 밝혀준다. 즉, 시크릿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효과를 발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전제 사항들에 대한 것이다. 그것들은 자기 사랑의 중요성, 생각과 감정의 인지, 의도와 반의도, 정화의 중요성,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 등이다. 그래서 이 놀라운 법칙들이 현실에서 확실히 작동하고 기적으로 발현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그러면 자기 사랑의 중요성이라고 먼저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냐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자기 사랑이 먼저 되지 않으면 타인을 사랑할 수도 물론 없지만 나에게로 오는 풍요, 또 나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나의 정신적인 평정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기도 힘들고 세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나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사랑의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적은 먼저 자기 사랑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생각과 감정의 인지.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일어났어요. 잠에서 일어나서 막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의식적인 어떤 습관적인 행동들을 막 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운전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영화를 보죠. 그런데 어떤 일련의 행위들을 하느라고 내가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이 드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대부분 스쳐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굉장히 많이 아주 짧은 시간에도 마음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거든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의 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 의도와 반의도. 의도는 알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의도를 세우잖아요. 시험을 본다 하면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이번 시험을 잘 봐서 꼭 뭐뭐가 되고 말겠어. 아니다, 이건 너무 앞서갔나? 그냥 나는 이번 시험을 꼭 잘 보겠어. 그리고 또 맞선을 본다면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최대한 노력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어. 라든가 친구를 만났어요. 내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꼭 말로 내뱉지 않아도 그게 의도죠. 의도와 반의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반의도는 무엇인가? 의도에 반하는 것?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점차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 정화의 중요성인데요. 정화의 중요성이란 무엇인가? 어떤 나의 기억에 대한 정화, 그 기억 속 스토리 속에 들어있는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감정들. 예전에 누구와 어디에서 어디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 철수와 여행 갔었을 때, 영희와 여행 갔었을 때 참 좋았지? 이렇게 기억되는 그 전체적인 느낌들 있잖아요. 어떤 감정의 실루엣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땐 참 좋았던 것 같아. 그땐 참 내가 괴로웠지. 하는 그런 느낌, 감정 같은 것들에 대한 정화일 수도 있고, 내 생각에 대한 정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생각인 줄 뻔히 알지만 습관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생각들 있죠.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화의 중요성이란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 깨달음의 과정에 또 깊이 있는 내용 등이다. 그래서 이 놀라운 법칙들이 현실에서 확실히 작동하고 기적으로 발현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오늘 함께 해볼 내용은요. 81페이지 건강 문제에 관한 믿음을 바꾸면 신체적 건강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조 비텔님께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조 비텔님께서 대답을 했죠. 나는 망설임 없이 답한다. 절대적으로 그렇다. 건강 문제에 관한 믿음을 바꾸면 신체적 건강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했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책이나 연구나 학자나 의사나 다양한 사회운동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조 디스펜자 박사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 과학자와 작가가 마음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당신의 마음은 곧 당신의 육체라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곧 당신의 육체라는 것이다. 작가 캔다스 브레는 당신 몸이 당신 생명이라 말한다. 당신은 마음과 감정과 육체로 구성되므로 마음을 바꾸면 육신 또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은 마음과 감정과 육체로 구성되므로 마음을 바꾸면 육신 또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부처님도 하신 말씀이시죠. 일체유심조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번 장에서 우리가 다룰 것은 이걸 위한 것이다. 나는 새로운 몸, 이성관계, 건강, 직업, 돈 또는 무엇이 됐건 새로운 당신이 되기 위해 마음을 프로그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짧은 대답은 그렇다이다. 질문이 뭐였죠? 건강 문제에 관한 믿음을 바꾸면 신체적 건강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 대답은 그렇다였는데요. 당신은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조 비텔님께 질문을 한 내용이 또 적혀 있어요. 이것들은 꼭 이 비단 질문한 분만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은 꼭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내용들이기도 하고 또 삶에서 많이 부딪혔던 그렇지만 선뜻 어떤 해답을 얻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미라클에서 82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한 청중이
조 비텔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두려움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나요? 나는 많은 것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 비텔님의 대답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두려움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온전치 못하고 애정을 받을 수 없으며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당신은 이 문제들도 해결하고 싶을 것이다. 1장에서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말했다. 실제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라. 자신을 쳐다보라. 눈을 보고,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보고, 거울 속의 내 눈과 얼굴을 보고,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내 얼굴의 어떤 점을 찾아보라.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거기부터 시작하라. 이건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먼지 자신을 깎아내리고 역겨워하고 부끄럽거나 민망한 것을 보지 말고 그 반대를 보라.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빛의 사람이고 우주적인 창조물이다. 거울을 보면서 그런 것을 마음껏 느끼고 그것들을 말하라. 자신 주변의 사물과 자신의 몸을 보고 정말 사랑하는 것들에 관심 가지기를 계속하라. 다시 말해서 이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라. 제가 어떤 자기 사랑의 일환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받았던 어떤 수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 자기 사랑에 대한 이 조 비테일님이 제시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점, 사랑스러운 점을 이렇게 콕 찾아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활짝 웃어주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또 1분 동안 춤추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꼭 거울을 보면서 해야 되냐? 맞아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있는 내 얼굴, 내 눈을 보면서 막 웃어주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좀 느끼하죠? 어쨌든 이게 막 해방감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첫날은 굉장히 쑥스러워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요. 막 사람들 많은 데서도 막 춤추고 있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원래 저 춤을 이렇게 못 추는 걸 떠나서 물론 저는 춤을 잘 추지 못해요. 하지만 뭐 그냥 춤이 별건가요? 그냥 막 흔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물론 평가하면 야, 니 춤 너무 웃기다. 니 춤은 춤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몸부림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귀한 나라는 이 창조물을 아주 귀하게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빵긋 웃으면서 안녕 거북아. 너 오늘도 잘 잤니? 너 오늘도 영롱한 눈을 가지고 반짝이는 볼과 비록 이렇게 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내 두피에 붙어있는 이 머리카락아 너무너무 감사해 하면서 너희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내가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면서 억지로 안 돼도 처음에 진짜 억지로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미션이었었거든요. 매일매일의 미션이었었고 그 미션을 하면서 소감문을 또 올려야 돼요. 단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 그거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거울을 보고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랬던 거, 막 이렇게 막 했던 거, 이것도 이제 뭐 어땠었는지, 그리고 내가 막 나에게 활짝 이렇게 진짜 활짝 웃어주면서 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까지 자세히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적어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한 달가량 했었나? 더 이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안 해요. 근데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너무 좋았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저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좀 하는 편이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게 또 제게 좋은 걸 아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쑥스럽고 낯설고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로봇처럼 경직돼 있거든요. 근데 점점 하다 보면은 내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막 내가 나를 칭찬하니까 웃기고 푼수 같을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냥 내가 막 뭐라도 다 해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왕성하게 든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거북아,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거북이 책방이잖아요. 저는 이제 거북이 책방의 윤욱인데 윤욱아, 너 오늘 너무 화사해 보인다. 너무 사랑스러워. 이 세상에 너보다 더 사랑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 너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나는 항상 뭐라고 하지? 네 곁에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언제나 고마워. 이렇게 울컥하는데요. 이걸 하다 보면 울컥이 된다니까요. 뭔가 뭉클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막 어떤 날은 울기도 해요. 좀 자주 울기도 하고 막 그러다 또 막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서 화장실 갔을 때도 그렇고 아무 데서나 혼잣말로 많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해. 윤호가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꼭 눈을 보면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음, 삶은 모든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흘린 땀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겐 그런 현실만이 나타나요. 그리고 삶의 매 순간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계속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죠. 그것이 삶의 어떤 방식, 체계 이런 것 같아요. 삶의 비밀. 이 책에도 미라클 조 비텔님께서 쓰신 미라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아시죠? 우리가 다 아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분이 그랬어요. 인생을 사는 방법은 단 두 가지밖에 없대요. 뭐냐면 하나는 기적은 없다. 절대 기적 같은 건 없어. 내가 피땀 흘린 만큼 내 앞에 일어날 어떤 일이든 나타날 수 있는 거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건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런 사람 그런 현실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치 모든 것이 기적인 듯 살면 내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계시고요. 제게도 일어나고 있답니다. 저는 이 기적을 안 믿을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이 경험했는데 제가 모르고 지나갔던 거죠. 아쉽게도. 어쨌든 다시 알게 됐으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전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여기 혹시 머리카락 안 보이시죠? 머리카락을만 보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머리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 말고 머리 두피에서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면 확 치워버리고
너무 기분 나쁘게 반응했었어요. 별거 아닌 것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지금도 예민해요. 감정의 기복도 상당히 크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많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인데 지금도 여전히 많이 느끼고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어요. 진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게 미라클이죠. 자기 사랑을 하게 되면 저절로 그게 된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그리고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 종일 생활하실 때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예쁜 눈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영롱한 이 눈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거북아, 저는 거북이 책방이니까 거북아, 너 눈이 너무 영롱하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오늘도 잘 지내보자. 고마워. 이렇게 말이죠. 여기 이 집이 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집하고 똑같은 비슷한 구조로 생긴 집들이 옆에 되게 많거든요. 이쪽으로는 바다, 이 뒤쪽으로는 그런 집, 이 뒤쪽으로 사방이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기들하고 다시 이렇게 가족들이 놀러 왔나 봐요. 애기들 소리 들렸었죠. 여기 애기들이 소리가 들려서 참 좋아요. 새소리도 들리시나요? 새소리도 들리는데 아이들이 없으면 굉장히 적적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주변 상황을 그다지 인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을 하는데 때로는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자제시키려고 하고 당황스럽다고 하지만 어쩌면 자연스러운 걸지 몰라요. 아이들은 정말 기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아이들이 뭔가를 노력하지 않잖아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또 애기들 맞아요. 아이들보다 더 어린 애기들이나 고양이 또 강아지 보면 걔네들이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걔네들은 참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걔네들의 모습을 고양이의 모습을 그저 곁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걔네들이 무슨 다른 어떤 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인 행동을 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거울 보고 오늘도 자신에게 많이 사랑해, 거북아, 사랑해, 윤우가 얘기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해요. 거북이 책방은 어떤 삶과 자신과의 조화, 또 어떤 세상과 자신과의 어떤 거리를 좁히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과의 거리도 좁혀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게, 가까워지게, 덜 외롭게, 그리고 타인과 자신과의 거리도 조금 더 가깝게, 너무 가깝지 않고 적당한 거리로 타인을 존중하고 또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들을 공부하고 또 원하는 물질적 풍요를 끌어당기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좋은 것들이 있으면 나누는 그런 방송이에요. 윤욱이네 책방에서 이 요전에 윤욱이네 책방이었어서 이게 자꾸 입에 배서 또 윤욱이네 책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거북이 책방으로 또 채널명을 또 바꿨어요. 제가 좀 변덕스럽습니다. 제가 보고 삶이 많이 변한 책들이 있어요. 책만 보는 건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 책을 자신의 삶에 녹이고 또 흡수하고 또 그 삶에서 이렇게 경험해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책들이 소개해드릴 책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저만 보는 게 아쉬워서 책 나눔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독자가 조금 생기고 늘어나게 되면 그 중에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을 따로 선별을 조금 해서 다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다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때 같이 또 책 나눔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북이네 책방은 뭔가 빨리 성급하게 공장에서 뭔가를 찍어내듯이 만들어지는 그런 행복을 만들어내고자 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길가에 피어있는 어떤 들풀, 들꽃 같은 질경이 있죠. 질경이 밟아도 또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런 행복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꼭 특정 상황에서만 행복하지 않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비바람과 회오리 그리고 미세먼지 그런 환경이나 폭풍우 그리고 장마 그리고 너무 뜨거운 한낮의 날씨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 속에서도 잘 살아남는 질경이 혹은 들풀 혹은 민들레 할미꽃은 아닌가? 뭐 아무튼 저는 길가에 막 이름도 잘 모르지만 피어있는 그런 아이들처럼 그런 자연스러운 행복 그런 거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좀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과도 그런 내용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꾸 윤욱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북이 책방으로 채널명을 개명했죠. 거북이 책방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집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또 바닷가를 구경하러 가야 되겠죠? 바람 소리가 너무 심해서 녹음을 하면 예쁘게 소리가 들리지가 않고 영상은 예쁜데 바람 소리가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올라가기 전에 한 번은 꼭 바다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거북이 책방의 윤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마지막으로 춤을 보여드릴까요? 얘 이름 감자예요. 제가 감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자야. 그래 고마워. 오늘도 너의 활약이 크구나.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